오늘의 숫자는 4입니다. 테슬라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미스가 났거든요. 워낙 유명한 소식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역대 최고 매출에도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분기별 영업이익 보면 지금 2023년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죠.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가 AI 기업이고 로봇 기업이다, 옵티머스 만든다라고 하시는데 자동차 부문이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75.5%인 현재 시장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테슬라를 까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테슬라의 판매 환경이 지나치게 안 좋았다,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먼저 유럽, 이거는 CEO가 너무 나댔어요.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CEO가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는데 어쩌겠어. 테슬라의 유럽 판매 감소는 그냥 온전히 일론 때문이다. 다른 걸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모델 Y 리프레시 때문에 이랬다? 그런 거 치곤 너무 많이 빠졌어. 테슬라의 25년 1월부터 8월까지 EU에서의 누겟 판매량은 85,319대입니다. 이는 전년 15만 656대 대비 마이너스 43%, 무려 거의 절반이 빠진 수치예요. 하지만 시장 전체는 148만 대에서 185만 대로 25% 성장을 했죠. 점유율은 말할 것도 없지만 테슬라 판매량이 주는데 다른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오른다? 이거는 테슬라의 또 다른 주 수입원인 크레딧 판매에서 오는 매출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소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독일의 공장까지 있는 회사가 이런 판매량이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판매 현황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모델 Y 리프레시 때문에 수요가 좀 미뤄진 거다라고들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도 회사의 약점 아닐까 싶습니다. 신차도 아니고 리프레시 버전 나오는데 수요가 다 죽을 정도로 차종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래서 유럽은 안 팔렸다. 그럼 결국 팔리는 곳이 어디냐? 중국, 미국, 그리고 그 외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볼게요. 중국은 다들 아실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모델 Y 주니퍼, 그리고 모델 YYY, 롱바디 모델 모두 성공했죠. 하지만 판매 성장률은 솔직히 아쉽습니다. 4분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8월 누계 기준으론 여전히 마이너스 7%, 샤오미의 299%나 지리 자동차의 134% 같은 이런 경우에 비하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이 모든 데이터는 다 전기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은 전기차 만들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로봇 청소기 회사도 이젠 전기차 팔겠다고 나서는 나라거든요. 여기서 많이 팔기에는 테슬라는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고 차종은 너무 적습니다. 물론 FSD 좋죠. 그런데 값싼 대체제들이 많아요. 결국에 가장 좋은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싼 대체제는 언제나 팔리니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 경쟁 압력 때문에 중국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잘 팔고 있나?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거든요. 부자만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소비의 양극화 문제는 차치하고 먼저 세액공제 사라졌죠. 7,500불. 이거 엄청난 타격이에요. 큰 돈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스탠다드 버전 만든다고 옵션 엄청 빼고 사실상 폐기물 수준인 스탠다드 버전 만들어서 내린 가격이 고작 5,000달러예요. 정말 7,500달러는 큰 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 미국 차 시장이 관세 패닉 바잉으로 잠깐 붐이 있었던 상반기 대비해서 빠르게 식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고급차는 그 수요 둔화가 완만한데 중저가 그리고 서민차는 더 빨리 식고 있어요. 왜냐? 관세 때문에 차값은 오르는데 관세가 유발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계속 높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미국은 자동차를 현금으로 한 방에 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합니다. 결국 차 살 때 할부를 많이 하는 계층은 어디다? 서민층이다. 그런데 이 서민층은 관세 때문에 타격이 크다. 그래서 자동차 할부 연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사실상 진짜 안 팔리는 사이버 트럭이나 모델 S, X 제외하면 다 중저가 라인업이죠. 거의 다 4만 불, 비싸봤자 5만 불 라인에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5년 1분기 기준 자동차 대출을 보유한 미국인의 5.1%가 최소 하나 이상의 연체 계좌를 보유 중인데, 프라임 등급, 즉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연체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서브프라임,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자동차 할부 연체율은 지금 30년 내 최고치예요. 엄청난 수치죠. 금리가 안 내려가서 이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버티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버티기 힘들어지면, 정말 돈이 없어지면 뭐부터 포기하겠어요? 집을 포기할까요? 먹을 걸 포기할까요? 아니면 자동차를 포기할까요? 간단한 문제죠. 테슬라가 그래도 몇 안 되게 성공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소렌토까지 이긴 적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9월 판매량 2위고 전체 판매량 2위고 아반떼보다 잘 팔린 걸로 알아요. 하지만 또 최근에 한국에서도 문제가 터졌죠. BMS 오류, BMS A079 오류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판매 환경이 안 좋아서 많이 안 팔렸는데, 그리고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유럽 자동차 시장, 다른 애들이 전기차 많이 팔아서 크레딧 덜 팔릴 거예요.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질 거예요. 미국, 서민들이 못 살아서 자동차를 못 사요.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더 큽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는 주식이 원체 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밸류에이션부터가 좀 이상해. 그래서 전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본인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었거나 아니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쯤 돼서 손절 아니면 익절을 할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들은 괜찮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먼저 1번은 BYD입니다. 제가 BYD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너 짱깨냐, 시진핑 개새끼 해봐 이러시는데, 그래도 BYD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BYD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BYD 주식이 최근 들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우리나라 주식 커뮤니티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돈나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시는 캐시 우드. 이분이 운영하는 아크 ETF에서 최근 10월 들어가지고 팔란티어를 매도하고 또 다른 미국 주식들을 좀 매도하고 BYD를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손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또 AI 테마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초 손해까지 보면서 할인이랑 트레이드인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네 지금 현금 없어서 재고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고 곧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결국 망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할인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찾아보니까 카메라 달린 신형 자율주행 가능 차량을 보급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최근 소식으로는 170만 대 정도 카메라랑 라이다가 달린 다양한 신형 자율주행 모델이 보급이 됐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 주행 데이터를 하루에 1억 킬로미터 이상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친 수치죠. 제가 알기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행한 걸 다 합쳐도 1억 킬로미터에 못 미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나간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강점들을 또 정리해보면 일단 쌉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또 엄청난 강점이죠. 그리고 특히 시장의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괜찮다. 지금 해외 시장 성장세가 좋고 앞으로 공장도 가동되고 하면 관세 피해가지고 수익성도 더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BYD를 고점에 팔고 나가서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이 다시 BYD를 사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하방 압력에 놓이면 다시 BYD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차트를 보시면 BYD가 5월 23일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하방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차트를 보고 테슬라 차트를 보면 테슬라가 비슷한 시점에 잠깐 피크를 쳤다가 상방 삼각 수렴을 시작하고 9월 말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게 일종의 순환매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BYD 투자하는 사람들이 테슬라로 일종의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번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있는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면 옵션 움직임인데, 금요일 실적 발표 앞두고 옵션 거래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어서 실적이나 관련된 발표 소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변동성이 좀 높고 또 중국 주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주 단위로만 거래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매매는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고 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유인데요. 원유는 올해 내내 계속 약세였는데 여기에다가 오펙이 여름쯤인가 증산한다고 갑자기 예고했었죠.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불과 며칠 전 5개월 최저치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공급 감소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100만 배럴 정도 구매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또 러시아산 제재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도 이번 러시아 제재가 뭐 역대급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쇼커버 때문에 한 3% 정도 급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들을 봤을 땐 일시적인 리바운드라고 보는 게 맞지만 현재까지 과매도 지점인 만큼 기술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금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먼저 금이 한 번 물리면 막 몇십 년 간다 이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2011년 금이 고점 찍고 2020년까지 계속 빌빌거렸기 때문인데요. 이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2006년 고점 그리고 2008년 재고점 요 차트를 따라갈 거냐 요 문제예요. 사실 저는 2006년, 2008년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이 조정을 받으면 저는 금을 다시 조금씩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미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갑자기 개선이 된다거나 국제 무역이 갑자기 블록화해서 완전 개방, 정상화가 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금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이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중국이 금을 제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 금 수요는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움직임 좀 주의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재고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결론은 옵티머스나 좀 빨리 나와가지고 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